네, 안녕하세요. 2020년 7월 3일 오후 1시 53분이고요.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일도 있었고요. 좀 뭔가 매매도 약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남기지 않았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시점이죠. 요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시장가로 질렀다가 요 운봉에 좀 피해를 좀 봤습니다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만의 그 나스닥이 급등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뭔가 잘못된 이 생각을 세뇌가 돼 있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래서 어, 매매가 좀 꼬여서 손실을 보게 되었고요. 일단은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일단은 지금 다시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거래를 하지 않고요. 일단 극과 극을 한번 대응해 볼 생각인데요. 자, 이게 볼린저 하단 쪽, 이 일봉상 볼린저 하단 쪽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. 여기 하고 여기 99선 라인을 만약에 혹시라도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번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밑에서 받치든가 아니면 요 위에 25선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낫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저는 결론적으로 요런 타점만 일단 볼 생각이고요. 일단 시간봉에서는 흐름만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. 한시봉이랑 4시간봉 이렇게. 자,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,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 7일선 벽을 맞고 다시 도지 모양이 나와 있죠. 양봉이긴 한데요. 이게 지금 방향이 참 애매합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또 만들고 나서 참 너무 헷갈리게 차라리 나스닥을 안 따라가면은 대응이 더 잘 되겠는데 이거는 따라가다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흉내만 내고 조금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니까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이 좋지 않죠 이게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나스닥을 따라 그대로 갈 걸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 세력은 우리를 역이용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. 역이용으로 우리는 털렸다 이렇게 보고 인정하고요. 자, 일단 추세를 보겠습니다. 자, 일봉상 보게 되면 이 7일선 벽을 뚫지 못하는 일단 현재의 도지 모양인데요. 이게 만약에 뚫고 양봉이 나오면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요즘에는 이 패턴도 못 믿겠습니다. 이런 패턴 때문에 믿음이 안 가죠. 자꾸 그냥 그대로 다 빼버렸죠. 이거 이대로 양봉을 만들고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하죠. 그래서 차라리 아예 하단을 보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 차라리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저의 그냥 생각에는 한 번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. 이 7일선 이 벽을 맞고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일봉상 저점하고 이제 고점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해볼 생각이고요. 자, 4시간 봉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지금 7일선 벽이 쭉 저항이 내려오고 있죠.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벽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막힌다면은 이렇게 막히고 또 내려오는 거에 막힌다면은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전 저점보다는 높이는 이제 볼벤 하단 쪽이라면은 그러면 좀 반등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건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은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또 7일선 저항을 맞고 또 빠질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일봉상 볼벤 하단 쪽으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시간 봉에서 이 하단을 찍었다면은 반등이 나와서 이 7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25일선에 벽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맞고 또 빠질지는 이것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늘부터 나스닥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.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오히려 세력은 그걸 더 역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나스닥을 보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만 보겠습니다. 그게 낫다고 봐요.
이게 계속 또 이렇게 또 단정 지으면 뭐하지만 이건 하나 봐야 될 건 하나 있겠네요. 만약에 나스닥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어느 지지를 완전히 깨는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죠.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흐르는데 막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. 분명히 비트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, 일단 올라가는 척은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진 않는다는 걸 어제 확인했습니다. 이 전날도 그렇고, 자 이날도 그랬죠. 이날과 자 이날 윗꼬리.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셨다고요.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신고점 찍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오히려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나스닥이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비트는 또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보면은 우리가 대장주가 있고 대장주 다음에 2등주, 3등주, 4등주 이렇게 있잖아요. 일단 대장주가 이제 나스닥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뭐죠? 이제 뭐 S&P라던가 여러 가지 있죠. 이런 대장급 빼고 나머지 2, 3등 정도가 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비트코인. 그래서 이게 원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나기도 하고요. 따라가다가 말고 급락하는 이 패턴이 이제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. 뭔가 그런 패턴인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잠깐 반등일지 모를지언정 비트가 떨어질 때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나스닥은 혹시라도 급락이 나올 때는 꼭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평소대로 고점을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. 저는 제 개인적으로. 자 오늘도 이렇게 너무 잡소리가 많은데요. 자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4시간 봉이 이 벽을 맞고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. 이걸 그냥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또 여길 지지 삼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. 근데 요거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이 나스닥하고 너무 겹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립니다. 헷갈려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MACD는 올라오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힘이 없어요. 힘이 너무 없습니다. 힘이 급등을 빨리 해줘서 최소 여기까지는 9150 정도는 찍어서 양봉으로 굳혀주면은 그나마 이 다음 봉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러다가도 또 얘기하는데요. 나스닥이 또 갑자기 급등하면 또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르죠. 물론 모르긴 하는데 이거를 무시해 볼 생각입니다. 저는 이걸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서 거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봉도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죠 여기. 이걸로 할까요? 자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를 막고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.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4시간 봉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랑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죠. 여기보다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 한들 이 저항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분봉 있잖아요. 이 분봉을 막 1분봉에서 막 5분봉 이거는 참고는 하는 거는 좋은데요. 1분봉에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. 5분봉도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15분봉도 이 완전히 상단과 하단 쪽만 공략해야지 이 중간에 공략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30분봉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저는 참고도 하는데요. 15분, 30분은 보긴 하는데 30분 종가, 30분 정각시 종가의 방향에 따라서 이평선이 그러니까 요런 거죠. 한번 보겠습니다. 30분 봉은 자 이평선 방향이 중심으로 위에 있느냐, 이 7일선 중심으로 아래에 있느냐 요걸 보고 그 30분 이후에 단타 대응은 그나마 괜찮은데요. 막 1분봉, 5분봉으로 막 단타를 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많이 늘려놨잖아요. 일단 하락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
저는 어정쩡한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웬만하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웬만하면 좀 빠질 수 있는 최대치를 보기 때문에 자, 요런 부분이나 자, 요렇게 하락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아니면 상승 이런 타점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차라리. 그리고 이렇게 볼벤을 뚫을 경우에는 이 7일선과 이 볼벤 안에서 논다는 요런 게 중요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이 될 경우에는 자, 이 볼벤 안에 이 7일선과 이 위 몰고 내리고 하는 이 폭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좀 극단적인 자리를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이제 99일선은 그나마 봐야 되겠죠. 이런 99일선 변곡되는 점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넓게 이거를 제가 분봉으로 보게 돼도요. 좀 더 넓혀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좀 극단적인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락이 한번 일어날 경우에는 하락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반등했다가도 다시 이 저점이 내려가는 요 라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분봉을 하더라도요 확인을 하더라도 좀 최대치로 좀 넓혀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약간 패턴을 약간 바꿨습니다. 지금 너무 볼린저 밴드를 너무 짧게 볼 경우에는 20대 20으로 보게 되면은 20대 2로 보게 되면은 너무 볼린저가 짧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3으로 바꿨죠. 그래서 이 하락폭을 최대한 그래도 안전하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폭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이런 부분, 이런 부분, 이런 부분,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, 이런 부분. 우리가 급락이 나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아니면 너무 짧게 물 타다 보면은 너무 평타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요런 거하고 이제 30분봉도 한번 보게 되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점을 좀 안전하게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죠. 이렇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볼린저 밴드를 좀 더 넓힐 필요도 있겠다. 왜냐면 너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30분 봉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1시간, 4시간 이걸 일단 기준으로 보시고요. 1봉도 같이 좀 웬만하면 크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. 너무 단기적인 1분봉, 5분봉 이거를 봐봐야 절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15분, 최소가 15분이고요. 그 다음에 30분, 그 다음에 1시간, 4시간, 1봉 이렇게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주봉을 한번 볼게요. 자,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게 딱 보이죠? 이 7일선이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. 꺾여 버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랑 그제 이 신고점을 신고점이래. 말씀 잘못 드렸고 신고점이 아니라 이 저항, 7일선 저항을 딱 맞고 운봉이 나와 버린 이 도지 약간 그래서 지금 이게 MACD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. 이게 비트맥스나 이제 뭐 트레이딩 뷰 같은 거를 이제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일단은 반등은 일어날 수는 있겠죠. 반등은 한번 나왔다가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주봉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거를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. 그래서 이제 하락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좀 상승과 이 하락폭에 대한 이 폭을 좀 최대한 좀 넓혀 가지고요. 잦은 거래 하지 마시고요. 잦은 거래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. 왜냐면 방향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잦은 거래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요. 고배율도 좀 이제 위험하죠. 고배율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저배율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락이 유리한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요. 어떠한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이 너무 연연은 하지 말자. 저는 그겁니다. 연연하지 말자. 이제 그런 취지죠.
자,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오늘 또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.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방어 포지션으로 좀 안전한 자리를 좀 잡아보자. 네,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더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이나 댓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